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오늘 삼성생명이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장대양봉을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기관과 외인들이 많이 매집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삼성생명은 뭐 저희들의 그 포트폴리오에도 지금 집어넣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한번 같이 그 공부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 뉴스 하나가 나왔죠. 글로벌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발탁한 삼성전자. ISS 블랙록 출신인 오 다니엘 부사장을 영입해서 ESG 시대를 대비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배경이 뭐냐면요. ESG 시대에 대비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역시도 금융위원회가요. 25년부터 그 자산 총액이 2조 이상인 그 상장사일 경우에는 이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30년부터는요. 코스피에 있는 모든 상장사에 대해서 이 공시를 의무화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ESG에서 G가 뭡니까? 지배구조잖아요. 이 지배구조를 그 전에 뭔가를 세팅을 해놓자. 그래서 건전성을 좀 갖춰놓자라는 게 삼성의 그 내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인데요.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의 31.3%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5%, 그리고 생명을 19%,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를 43% 갖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당연히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이 삼성의 핵심인데요. 자, 지금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건 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삼성생명이 8.5%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화재도 1.5%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그 상속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삼성생명 요 부분에서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10.44%만큼 휙하니 그럼 1대 주주, 2대 주주네요. 1대 주주는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이 1대 주주고요. 그 2대 주주로 이렇게 바로 올라와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뭐 삼성물산 역시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대주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 미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걸 지금 이 삼성생명과 그리고 물산의 그 주식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눈에 확 들어오게 보이려면요. 지금 요거예요. 자, 제일 위에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5%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물산은 이재용 18.13, 생명도 10.44, 그리고 전자는 지금 1.63, 이 정도로 갖고 있죠. 자, 지금 홍라희 여사가 2.30이 아니라 이게 1.96으로 내려왔습니다. 요번에 그 KB증권하고 그 신탁을 해갖고 그 매도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좀 내려와갖고 이재용 부장이 이렇게 2대 주주로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핵심은 삼성생명이죠. 생명의 8.5%와 그리고 화재의 1.5%인 10%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 안이 삼성물산에게 넘기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안은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자, 삼성물산이 가져가는 방법은요. 자, 이 아까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네,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43.4%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43.3%면 오늘 시가로요. 23조 정도의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23조만큼을 누구에게 팝니까? 네, 삼성전자에게 파는 거죠. 예, 팔면 그 삼성전자가 23조를 이렇게 주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삼성생명에 있는 그리고 화재에 있는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렇게 사오는 겁니다. 네, 누가? 네, 삼성물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장 지금 뭐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팔면 그 갖고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올랐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네, 양도세가 생기겠죠. 그 양도세가 최소 5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과 자, 두 번째, 얘가 더 큰 문제인데요. 공정거래법상 그 자회사 주식 가치가 그
그 총 자산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강제 변화가 돼버립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삼성물산 자산이요 44조 1,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도요 5%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지분을. 그래서 지금 5% 정도이니까 지금 23조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미 23조기 때문에 50%가 이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단 지금 현재로는 이 삼성전자의 지분은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아까 있던 이 삼성생명과 화재의 10%를 인수를 해올 경우에는요 당연히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문제 없잖아요. 강제로 뭐 바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정거래법상 만약에 지주회사가 돼버리면요 그 자회사의 지분을 30%까지 또 의무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사오면 그럼 거기에다가 추가로 15%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15%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습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이 전자가 사오는 방법이에요. 즉 삼성전자가 생명과 화재로부터 직접 이거를 사오는 거겠죠. 예, 그 10%를 사오는 건데 문제는 이 10%가 뭐가 됩니까? 삼성전자는 자신의 주식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자사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의결권이라는 건 이 상장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물론 이런 방법은 있답니다. 자, 이 의결권을 그 자사주를요 그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건 뭐 뇌피셜이긴 합니다만은 그 삼성전자가 지금 400조잖아요. 오늘 날짜로 400조인데 매출은 300조를 일으키는, 매년 300조를 일으키는 회사가 시가총액은 400조다. 이거는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TSMC처럼 이 자사주의 일부를 미국 나스닥에다가 추가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서는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짐으로써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자, 이건 뭐 그냥 다 뇌피셜일 뿐이고요. 어떻게 되는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삼성물산이 받아오던, 삼성전자가 받아오던,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삼바라고 할게요. 자, 삼바의 그 주식을 팔아서 삼전의 주식을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어떻게 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당연히 올라야 좋은 거죠. 반면 사와야 되는 삼성전자는 어떠면 좋은 거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좋은 겁니다. 자, 이게 뭐 가장 상식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 상식이 진짜 현실화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림을 보세요. 위에 거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반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유 없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뭐 판단은 뭐 구독자분들께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으로서요, 그 각 회사마다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삼성물산입니다. 지금 월봉인데요. 지금 계속 주구장창 빠지다가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또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삼성물산이요, 건설, 그리고 상사, 그리고 리조트, 그리고 패션 부분 있잖아요. 패션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날짜로 시가총액이 22조입니다. 그리고 PBR이요 0.6배밖에 안 됩니다. 자, 건설도 하고 상사도 하고, 예전 삼성물산 하면 엄청난 상사였잖아요. 이런 회사가 지금 PBR이 0.6배밖에 안 된다. 당연히 고평가되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삼성생명입니다. 자, 이 삼성생명은 정말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인가? 네, 이랬을 거예요. 지금 공모가도 못 가갖고 지금 박살이 났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때 지금 3만 천 원까지 갔는데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좀 싶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요 밴드 9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그 밴드를 지켜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구장창 빠지더니 올라갔다가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삼성생명이요. 제가 그림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그 박용진 의원이 올린 그 삼성생명법 가지고 한국일보에서 나왔던 어떤 자료인데요. 물론 금액은 똑같진 않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면 그 매각 차액을 그래서 30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유배당 계약자 지급액이 5조 5천이라는 거예요. 자, 계약에는 그 보험을 들 때 우리 유배당이 있고 무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차액에 대해서는 그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법인세를 빼면 나중에 한 17조 정도의 차익이 남는데 이 부분이 당연히 삼성생명에게 들어가면 현금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현금이 많아졌다는 건 주가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배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배당을 위한 투자는 충분히 가능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것만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이 되기 전까지 뻔히 얘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자들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탈이 많은 삼성전자죠. 네, 이유 없이 반도체도 호황이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매출이 300조인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400조밖에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회사입니다. 자, 그거 보면은요, 삼성의 그 모든 회사들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에는요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갖고 있는 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에 투자를 하시고 회사가 무너질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은. 자, 그래서 오늘 삼성생명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길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삼성 지배구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